안녕하세요. 영상의 제목을 장기요양 유니트케어 시범 사업을 통해 살펴보는 노인요양원의 방향성이라고 한번 영상의 제목을 잡았고요. 얼마 전에 롱텀케어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 유니트케어 시범 사업을 이제 실시하는 거에 대한 그 공지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유니트케어 시범 사업을 하는 그 골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해서 영상으로 한번 안내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바로 살펴보시면은 제목이 장기요양 유니트케어 시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통해 노인요양원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설립되어져야 하는가, 그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는 부분, 플러스 거기에 이제 유니트케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하는지 그런 의견을 같이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지금 이 공지사항에 올라와져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파일을 보시면은 PDF 파일로 되어져 있는데 목차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시범사업 개요부터 이제 나오는데, 먼저는 이 추진 배경이 되게 상당히 중요하죠. 장기요양 등급자 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증가 추세는 벌써 오래전 얘기죠.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요양원인데 그 요양원의 입소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추세라는 부분보다도 이 추세의 수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22년에 19만 명인데 30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30.3만 명으로 나와져 이제 추산을 하는 거죠. 거기에 40년으로 가게 되면 47.6만 명까지 증가가 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2년 대비 약 18년 흐른 거네요. 18년 정도 흐르면은 2배 이상의 수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2배 이상의 인원의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만큼 지금보다도, 지금 입소해 계신 인원일 텐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요양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어르신의 특성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대상자분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요양원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양원은 계속 설치가 요구되는 것까지도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들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 대비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이 대상자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기존의 요양원들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0년 베이비 부머라고 나와 있죠. 1955년에서 63년 출생자 분들이 후기 고령층으로서 진입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성, 이분들이 생각하는 요양원은 어떤 요양원인가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요양원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분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양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그 입소자, 여기서 보면 증가 추세에 있는 이분들이 계시잖아요. 늘어나는 인원들. 이분들이 입소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설치 사업이다 보니까 건축하고 인테리어 한 부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사업 내용을 바꾸면서 이렇게 사업의 내용을 막 제품 바꾸듯이 바꾸는 것가 아니고, 설치되어져 있는 환경 자체를, 건축되어져 있는 자체를 또 인테리어하고 바꾸고 건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한번 설치하면은 20년, 30년을 내다봐야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럼 과연 지금 요양원을 설치할 때 어떤 방향으로 요양원을 설치해야 할 것인가? 그 대상자가 이분들과 이분들 바로 직전의 분들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할 것을 생각해서
인테리어와 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이 계속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이비 부머는 연금소득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요를 반영한 이제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 요양원의 그런 운영 방식, 환경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입소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그런 서비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유니트 케어라는 부분을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1인실 위주의 요양원에 대해서는 벌써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지 오래된 상황인데 이제 시범 사업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늠은 하고 있었겠지만 그 시기라는, 적절한 시기라는, 타이밍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필요해서 이런 유니트 케어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에 있어서 그 유니트 케어 중에서도 1인실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업이 되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1인실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부분이 더욱 부각될 필요한, 더욱 중요한 그런 세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 단순히 입소만 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형태의 접근보다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 중요시하는, 더 부각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자신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본인의 활동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시라고 하면은 은행의 이용이라든지 또 면회가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 좀 더 깊은 대인 만남 같은 부분, 또 이동 도움을 통해서 개인 자유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지역사회 연계가 좀 가능해야 하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 설립이 좀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 연계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자원봉사 수준으로만 평가해서 안내되어져 가지고 그만큼 이제 왔던 거죠. 그런데 그 수준의 이상 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노인 요양원으로 설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있어서의 범위, 가동 범위, 가용 범위, 또 구체적으로 그럼 지역사회 연계에 어떤 연계들을 하여야 할지 그런 것들을 리스트로 쫙 나열해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그 부분이 지역사회 연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 개요를 보면은 이 추진 경과를 보면요. 개선 방안 연구가 2022년에 이루어졌어요. 건강보험연구원을 통해서. 그런데 이 유니트 케어 모델 개발 추진단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정도밖에 안 된 좀 요 기간이 연구하고 또 운영에 들어가는 시범 운영하는 요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았다. 또 요 짧은 기간에 많은 부분을 좀 고민했을까 좀 싶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시범 사업의 개요를 한번 보니까요. 사업 기간이 24년 7월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게 24년 5월 23일인데 이제 2달 정도 안 남았네요.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12개월인데 필요시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년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지만, 이 정도도 뭐 시범 사업으로서 가늠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보다 좀 더 길었으면 어떨까, 좀 더 길었으면은 어떤 그 결과물을 평가하기에 좀 데이터가 좀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 기간보다도 이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니트 케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유니트 케어에서 뭘 제공해야 하는가, 여기에 입수하실 분들을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 지금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에서는 시범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 사업 계획서에 대한 골자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환경하고 인력에 대해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설 안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사업계획서 안대로 해서 시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 12개월 기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유니트 케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가늠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 유니트 케어 시설의 사업계획서가 사실상 핵심이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시설에서 사업계획서 마련하세요 이렇게 가는 부분으로 가면 그냥 시설에다가 모든 것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필요시 기간으로 두고 있어서 이제 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라고 하면은 시범 사업이 좀 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 대상이 사실 좀 아쉬운 거죠. 총 1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업 대상은 좀 더 많은 기관이 사업 대상으로 좀 선정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적게 잡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노인요양시설은 2개소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8개소다. 사실상 개소수로 봤을 때, 물론 인원면에 있어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인원이 많다고 했을 때에는 더 의미가 좀 있는 거겠지만, 그냥 개수수로 봤을 때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더 많은 개수수를 부여하고 있어서 인원수를 좀 내려놓고 개소수로만 비교했을 때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개소수가 더 많은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좀 더 변화하는데 좀 빨리 변화하고 또 빨리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범 사업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 대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시범 사업에 있어서 아마도 이 시범 사업에 선정되시는 기관들은 거의 누구나 아는 손에 꼽힐 만한 그런 시설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유니트당 정원은 9인이고요. 요 9인으로 선정해 놓은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을 벗어난 범위까지 해서 시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원은 9인으로 해서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운영 방식은 침실이 전면 1인실화 되어지는 부분이죠. 네, 앞으로 요양원은 1인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4인실을 운영하는 시설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을 좀 바꿔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빠른 분들은 예전부터 하셨을 거고,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시범 사업에 있어서 수가가요, 시범 수가가 적용이 되는데 운영 지원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기관 인센티브와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다는 것이 좀 주목할 점이죠. 왜냐하면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위한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생각이 되어져서 이 비용을 따로 두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일반형 입소시설 1인당 급여 비용 수가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수납한다. 여기 법을 딱 명기해줬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더 오버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법에 딱 정해진 부분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그 비용 그대로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운영 지원비와 기관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급이 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시범사업의 요 내용부터가 이제 좀 핵심인데, 운영 내용을 보면 시설 기준부터 한번 보시면은 정원 구인의 유니트 단위로 운영이 된다. 유니트 되게 어려운 말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냥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하나의 이런 단위로 운영이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개체, 단위, 그냥 형태 이렇게 딱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하나의 형태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 하나의 형태가 그냥 유니트인데 그 유니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제 요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원 1인당 침실, 공용거실, 중정형 배치로 해서 면적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화장실, 욕실과 그리고 5개 공간 의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실이 원칙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화장실과 욕실은 유니트당 1개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니트당 1개로만 하면 안 되겠죠. 1인실을 둔다고 하면은 이 1인실 안에 화장실을 의무 배치로 하는 것이 좀 더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을 위한 침실이 되는 것입니다. 공용 화장실을 두는 것은 기본인 거고 1인실에 화장실까지 배치한 형태로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시범 사업이 그 부분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1인실 원칙이고 2인실은 예외적 허용이라서 2인실에 대해서는 좀 다른 기준을 좀 두고 있어요. 예외적 허용이고 1인실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1인실 원칙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1인실의 면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과연 면적은 1인실로서 좀 부합이 되느냐? 최소가 10.65제곱미터 이상인 거예요. 10.65제곱미터면 3.22평입니다. 3.22평으로 1인실이 과연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1인실에 대한 운영 요양원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1인실의 면적과 1인실의 구성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에서 3.22평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3.22평 엄청 협소하죠. 그래서 이러한 3.22평 정도의 1인실은 베이비 부머 세대를 만족시킬 만한 연면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면적이요, 최소한 4.5평 이상은 충분히 가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범사업에서 3.22평을 제시한 건 과연 어떤 수치를 생각해서 3.22평을 했는지 좀 많이 아쉽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의료용 침대 정도 생각했을 거고, 거기에 이제 개인 사물함 그 정도 아마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1인실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해도 4.5평, 최소한 제 생각은 적절하게 한다고 하면은 5.5평, 6평은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상황이지만 아주 최소한의 기준을 잡는다고 했을 때에도 3.22평은 네, 적절치 못하다. 그 정도의 넓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장실과 욕실이 지금 유니트당 1개 이상씩 설치 의무로 해놨는데, 화장실 겸 욕실은 침실당 1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근데 시범사업에서 이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쉽고도 안타깝다. 도대체 공동화장실로 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를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좀 누구의 발상인지 좀 생각해보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인력 기준에 있어서는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2.5대 1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5대 1, 현행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좀 느껴지죠. 변화하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맞추려면은 인력에 있어서
확실한 개선이 있어야져야만 하는데 그 부분 또한 시범사업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부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가 시범사업이, 그거는 이제 고시상에 있어서 이제 가산 점수가 딱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에서 제시하는 2.5대 1 이상의 수준의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은 그 이상의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시는데, 시범사업에서 이 정도로 진행해서 과연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인 거죠. 인력에 있어서 확실한 개선이 되어진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었었다. 좀 생각이 그런 부분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치매 전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치매 전문 교육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딸 때, 이수할 때, 그때 전문적인 치매 교육이 이루어져서 치매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장에 요양보호사 자격대로 따고 또 투입이 돼서 치매 전문 교육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도 좀 소모적인 내용인 거죠. 아예 요양보호사 교육을 처음에 받을 때, 그때 치매 전문 교육까지 다 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치매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현장 투입 이후에 치매 전문 교육을 또 이수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와 관련된 그런 교육들은 계속 정기적으로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치매 전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딸 때, 그때 한 번에 다 역량까지도 함양해서 현장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 수가로 해서 이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져 있는데, 1인실 운영에 따른 상급 침실료 금액은 개별 참여기관이 자체 책정하게끔 또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급 침실 이용료를 참여기관들이 따로 그 책정을 해서 비용을 또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1인실 요양원으로 운영했을 때 현행 법령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고민사항은 시설에서 자체 책정하는 상급 침실 이용료거든요. 얼마를 받아야 할까? 그 부분이 항상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 대목이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을 1인실로 운영했을 때 이 상급 침실 이용료가 비급여로 되어져 있어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그 부분이 사실상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체 책정하라 라고 두는 부분은 일단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 책정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에서도 개별 참여기관이 자체 책정하도록 명기를 해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보호자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만약에 개별 기관이 그럼 하루에 3만 원을 책정할 거예요? 아니면 3천 원을 책정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로 되어져 있는 상급 침실 이용료가 이 시범 사업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제가 이 시범 사업에 있어서,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1인실의 면적과 구성,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상급 침실 이용료입니다. 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상급 침실 이용료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계속 둘 것인가, 비급여로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법에서는. 그러면 이걸 그냥 계속 두고 갈 것인가, 1인실로 이제 앞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노인 요양원의 상황에 있어서 상급 침실 이용료를 비급여 상태로 계속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져야 되는데,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상급 침실 이용료에 대한 이 규정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에서 개별 참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라 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놓은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는 1인실 상급 침실 이용료를 얼마로 해야 할지, 그게 이제 상당히 난해해지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비싸게 책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싸게 책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을 보호자분들이 다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건강보험공단의 제시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여기에 단서 하나로만 끝낼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있어서는 수가가 지금 6740원에서 73,550원, 수가를 일정 부분 상승시켜서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73,550원이라는 이 부분이 3등급 어르신 기준에 있어서인데요, 대부분 3등급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3, 4등급 어르신 위주의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하시기 때문에 요렇게 인상되는 요 인상폭이 현실적인 그런 수가 책정안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적정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책정한 수익인 건지는 좀 짚어봐야 하는 그런 수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원 내용 이어서 보면은 지금 유니트 내 전임근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1인당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좀 아쉽죠. 10만원. 고작 10만원 정도로 한가. 이보다는 최소 50만원 정도는 되어야, 50만원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내용인 거죠. 노노케어에 대한 문제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고령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고령인 어르신을 케어하는 이런 상황,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젊은 인력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정도 인센티브 가지고는 얘기가 어렵고요. 최소 50만원 이상은 인센티브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특히 이제 지원 내용에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프로그램 지원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금 보면 바깥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 프로그램 해서 월 2회 이상 진행 시에 유니트당 월 40만원 지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2만원 꼴이에요. 그리고 1인당 지금 월 2회니까 1회라고 했을 때는 20만원이잖아요. 1회에 9분이라고 하면 20만원에 9분이니까 거의 2만원 꼴 이렇게 뭐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 1인당 3에서 5만원은 돼야지 물가 대비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 정도 프로그램 지원비로 시범 사업한다는 건 굉장히 좀 많이 아쉽죠. 베이비 부머 세대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돈을 최대한 아껴서 이렇게 시범 사업 하겠다는 취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건지, 뭐 여튼 산책과 소풍은요 기본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더욱 잘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산책 소풍 정도가 아니라 은행 이용, 지역 동호회 활동 지원, 종교 활동 지원, 면회 수준을 넘는 대인 만남 지원, 자아 실현 욕구 지원, 이런 더욱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1인당 1회 2만원? 이거 택도 없는 얘기죠. 이거 그냥 형식상 보여주기 수준? 그리고 이런 수준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 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좀 그런 것이고 굉장히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을 위한 그런 요양원으로 추진되어지는 1인실 위주의 유니트 케어라고 했을 때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차원의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에서는 프로그램 지원비로서 유의미한 부분을 갖기에는 많이 어렵고 아쉬운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추진 일정은요, 지금 시범사업 신청 접수가 6월 3일부터 11일이고, 그래서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하는 것이 6월 12일에서 24일이에요.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참여기관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노인 요양시설 2군데하고 공동생활가정 8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거죠. 대부분 알만한 시설, 그런 시설에서 참여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대상 기관 수를 좀 더 많이 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접수기간이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이니까요. 관심 있는 기관들에서는 요 접수 기간대에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 서식이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요 참여 신청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인 거죠. 그 사업계획서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 사업계획서에 대한 안을 좀 주고, 그에 따라서 그 기본 토대가 되는 사업계획서 플러스 기관에서의 그런 운영 실적, 그런 운영 계획 플러스 또 운영 어떤 실적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이 시범사업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니트케어 1인실 위주의 유니트케어 노인요양원에 대한 시범사업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원과 그리고 앞으로 설치된 노인요양원, 이러한 시설들이 과연 앞으로 늘어날 어르신들을 대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져야 할까,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래서 노인요양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노인요양원의 기능적인 부분과 또 그 기능에 따른 입소자를 대상화시키는 그런 부분의 구분화가 이제 되어지는 그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지금 시범사업에서 1인실 위주다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1인실 위주로만 가느냐, 모든 시설들이 다 1인실화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좀 더 부각을 두는 시설이냐, 아니면 생활과 복지에 더 부각을 두는 시설이냐, 아니면 이 두 시설에 균형을 맞춘 시설이냐,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또 학력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족시키는 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1인실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더불어서 이분들은 단순히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아실현을 어떤 방향으로 실현시켜 드릴 것인가, 지금 단순히 노인요양원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수준은 쫓아갈 수가 없고요. 그 이상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시범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서 1인실 위주의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불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분들이시라면은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하셔서 시설에 대한 설계와 건축이 진행되어야 할 거고, 또한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시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시설이 좀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